이제 첫 번째 중요한 게 뭘까요? 시간 관리. 그쵸?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재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학생들도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수업을 해드리고 있는데, 그러다 보면 사실 이게 학교에 가서 딱 그 시간에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서 자기가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혼자서, 그러니까 자율성이 주어지면 사실 자기 관리가 더 잘 돼야 되죠. 그래서 시간 관리가 제일 항상 중요한데, 이 시간 관리 방법을 아이젠하워 장군 아시나요? 아이젠하워 장군이 이게 만든 방법이라고 해서, 네, 아이젠하워 장군의 시간 관리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. 제일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정하자. 누구나 그렇게 하죠. 뭐 뒤죽박죽 사는 사람들도 가끔 있긴 하지만, 예,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자기 전에 누워서, 저는 근데 매일 일기를 써요. 그래서 일기 쓰면서 오늘 무슨 일을 했었는지,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,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무슨 일을 할지 이제 그때 잠깐 생각을 하긴 하는데, 꼭 일기를 쓰지 않더라도, 예, 내일 해야 될 일, 뭐 약속들, 뭐 오전에 해야 될 일, 낮에 해야 될 일, 약속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, 그것도 조금 길게는 이제 주말에 시간이 있을 때 그 다음 주에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떤 일이 있고 약속이 있는지 또 한번 체크를 하게 되죠. 그리고 달력을 한번 넘길 때마다 이렇게 그 저 침대맡에 보면 한 달짜리 이렇게 메모하는 탁상 달력을 쓰는데, 한 달씩 이렇게 달력이 넘어가잖아요, 요새. 오늘이 지금 또 10월 달로 넘어가고 있는데, 이렇게 한 달씩 넘어갈 때마다 그 한 달 동안 또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는지 먼저 생각을 하고, 네, 또 그 남은 시간에 또 스케줄을 잡고 하죠. 그리고 또 연말마다 사람들 만나면 또 물어보죠. 새해 계획이 뭔가? 네, 내년의 목표는 뭔가요? 올해 목표 세우셨나요? 작년 연말에, 아니면 올해 연초에 설날 떡국 먹으면서 올해 목표를 뭔가 세웠었을 텐데, 사실은 올해는 목표를 세웠었는데 그 목표대로 다 된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? 코로나가 이렇게 몇 달 동안 거의 반년 넘게 우리를 이렇게 집안에 가둬놓을 줄, 사실 1년 내내 이렇게 여러분들을 못 만나고 수업을 제대로 못할지 누가 알았겠어요. 제일 짠한 게, 지금 대학교 1학년 신입생 들어오신 분들은 아직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고 친구들도 제대로 못 보고, 이 대학교의 낭만이라는 게 정말 다 허무하게 사라져버린 이 코로나 덕분에 올해는 사실 목표를 이루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올해 새 책이, 네, 새로운 책이 하나 나왔어야 되는데, 이 코로나 때문에 출판사들도 너무 사정이 어려워져서 연기했거든요. 연기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내년 초에, 예, 새 책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연기를 하고 있고요. 아마 다들 목표를 세운 게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아요. 그렇지만, 네, 또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, 네, 내년 목표를 때 세울 거고, 네, 10월 달의 목표, 네, 뭐 저는 이제 그 올 연말까지, 네, 뭐 살을 몇 킬로 빼야 되고,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고, 책도 다 써야 되고, 네, 강의도 더 이제 알차게 준비해서 새로운 강의도 만들어야 되고, 할 일이 되게 많네요.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. 그래서 이런 우선순위를 정하고, 두 번째는 그걸 이렇게 표로 만드는 거예요.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것도 좋지만, 네,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
뭐가 중요한지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보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인 일이고요. 그 다음에는 그날 해야 할 일들은 옛날에는 이렇게 스케줄러죠. 다이어리에다 쓰기도 했지만 요즘은 이제 주로 여러분들도 이 스마트폰에 메모가 잘 되니까 스마트폰에 메모를 하기도 하고 스케줄도 스마트폰에 저장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할 일들을 잘 정리해서 시간 관리를 잘 하는 거가 제일 기본적인 일이죠. 누구나 다들 하는 일이고 기본적인 일이고요. 시간 관리하는 방법에 보면 또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볼 만한 게 뭐냐면 시간 관리를 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렇게 카테고리를 한번 정해봐요. 자, 첫 번째, 긴급하고 중요한 일. 두 번째, 긴급하지 않고 중요한 일. 세 번째, 긴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. 네 번째,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. 어떤 건지 다 아시겠어요? 이게 이제 저희가 워크숍을 만나서 하게 되면 이렇게 커다란 벽에다가 커다란 시트지를 붙여놓고 각자 포스트잇 같은 거에다가 각자 자기의 경우를 다 써요. 자기가 생각을 해서 내가 할 일 중에서 내가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뭐가 있을까 써요. 그래서 이렇게 써서 벽에다가 붙여요. 카테고리에다가. 그리고 두 번째, 긴급하지 않고 중요한 일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 써서 붙이고, 예.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 칸에 여러 개 이제 포스트잇을 붙여요. 그래서 같이 보고, 이게 정말 긴급하고 중요한 일인지,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뭐가 있는지,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이고, 또 그거를 보고, 설명도 하고, 토론도 하고, 네, 그렇게 실습을 해가면서 해야지 사실은 더 기억에 오래 남기도 하고, 이 코칭 수업은 사실은 이렇게 실습을 해가면서 하는 수업이에요. 제가 이렇게 실습을 안 시키고 제가 혼자 이렇게 떠들리니까 저도 힘이 들고, 네, 여러분도 이게 얼마나 와 닿을지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집에서 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내가 해야 할 일들, 내가 평소에 하는 일들, 이런 업무들 중에서 어떤 게 긴급하고 중요한 일인지,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, 그 다음에 긴급하지 않고 중요한 일은 뭔지, 그걸 안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? 그 다음에 긴급하고 급하긴 한데 뭐 그렇게 내 인생에 중요하지는 않은 일, 그런 것도 있겠죠.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참 많이 합니다. 저를 비롯해서. 네. 뭐 그냥 TV를 본다거나 드라마를 본다거나 빈둥빈둥 거리고 있는 시간들 꽤 많아요. 네, 저도 많거든요. 책을 보는데 책은 안 보고 어떨 때 보면 책을 본다고 하는데 멍 때리고 있을 때 있고요. 글을 써야 되는데 노트북을 펴놓고 네, 글은 쓴다고 하지만 글이 안 나오고 TV를 보고 있을 때도 있고요.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회사 임원들과 직원들이 하루 종일 디테일하게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이렇게 시간 표시를 한 거예요.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,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다 정말 디테일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니까 회사 다니는 사람들 정말 하루에 8시간 출근부터 퇴근 시간이 자기 정말 열심히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퇴근하고 나서 뭐 또 뭘 배우기도 하고 자기 개발을 하기도 하고 또 집에 가면 또 뭐 가정 생활도 열심히 하고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시간 뭐를 하나 다 자세히 체크를 해봤더니 생각보다 뭔가 하는 시간보다 아무것도 안 하고 버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랍니다. 임원들도. 네.
뭐 회사에서 8시간, 내일 뭐 학생들은 학교에서 5시간, 6시간 수업을 한다고 치면 수업을 들으러 가긴 하지만 사실 그 1시간 동안 수업에 오로지 집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 사이사이 뭐 쉬는 시간도 있고 쉬는 시간을 그냥 의미 없이 보내기도 하고 네, 집에 와서 또 뭐 이렇게 먹고 쉬고 쉬는 시간도 꽤 많거든요.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.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시간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보내요. 그러면 자, 긴급하고 중요한 일 어떤 게 있을까요, 여러분? 제일 쉽게 생각나는 건 뭐 내일까지 어떤 리포트를 내야 돼요. 안 내면 성적이 안 나와. 긴급하죠. 중요하기도 해요. 그런 게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1번의 카테고리.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을 잘 못했으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겠죠. 그리고 위기가 오겠죠. 성적이 엉망이 됐으니까.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급하고 항상 쩔쩔매고 급하고 그 문제 수습에만 매달리게 돼요. 급한 일이니까. 그러면 3번째, 긴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. 뭐 회사 일일 수도 있고 학교 일일 수도 있고 뭐 누군가 나한테 부탁을 한 일일 수도 있고 급하긴 한데 빨리 해줘야 되긴 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내 인생에 중요하지는 않은 일일 수도 있죠. 그걸 잘못하면 막 그 급한 일에 매달리다 보면 이렇게 장기적인 어떤 목표나 계획을 잘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사람도 네, 피해 의식이 생기고 네, 자제력이 부족해지고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기죠. 그 급한 일을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급한 일을 처리를 못했으니까. 만약에 4번째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을 한다면 그 시간을 너무 많이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? 뭐 회사에서 잘릴지도 모르고 네. 학생은 성적이 안 나오겠죠. 네.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. 어디로 갈지. 네. 2번째, 급한 일은 당장 해야 되는 일은 아니지만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일.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. 그걸 잘한다면 그걸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규율이 있고 인생에 균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. 왜냐면 급하지 않아도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꼭 해야 되는 일. 네, 그걸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비전이 있고 멀리 내다볼 줄 알고 뭐가 진짜 중요한지 아는 거죠. 그래서 내 인생에도 균형, 밸런스를 가질 수 있게 돼요. 이 얘기를 들으면 아시겠죠?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건 어딜까요? 답이 나왔죠. 네. 2번째 카테고리예요. 2번. 긴급하진 않아요. 급하진 않지만 내 인생에 중요한 일. 이런 거 자꾸 미루게 되잖아요. 중요한 줄 알지만 급하지 않으니까 자꾸 미루게 되거든요. 그런데 그 일을 잘 처리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. 성공하는 사람들의 시간 관리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급하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일에 시간 투자를 잘 하는 사람이 네, 성공을 한다고 해요. 그리고 얼마나 그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집중해서 몰입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. 그 몰입이라는 책이 있어요. 칙센트 미하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몰입이라는 책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저희 그 같이 공부하던 이렇게 코치 스터디 그룹이 있어서 그 스터디 그룹에서 이제 그런
코칭에 대한 책이나 아니면 심리학에 대한 책을 같이 읽고 이제 공부하는 그 모임이 있는데, 거기서 그 주제가 그 몰입이었어요. 그래서 그 칙센트 미하이의 몰입이라는 책을 읽고 실험을 했어요. 한 명이 총대를 메고, 네, 어떤 코치 하나가 다른 사람들한테 한 3시간마다 이렇게 알람을 주는 거예요. 문자로.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람을 주면, 그 알람을 받은 사람들은 알람을 받고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,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와,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얼마큼 집중해서 몰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를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. 하루 동안. 그러면 내가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몰입해서 효율성 있게 일을 잘하는 날도 있을 거고, 일을 한다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뭔가 집중이 안 되고 몰입이 안 되고 그냥 흘려보낸 시간들도 있었을 거고, 뭐 때에 따라 다르겠죠. 네, 그 날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. 그런데 이 몰입이 중요한 건, 이게 일의 어떤 성과나, 네, 물론 몰입을 해야 성과가 좋겠지만 일의 성과, 이런 결과론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, 몰입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 책에 보면 사람이 뭔가에 몰입했을 때 행복감을 느껴요. 그래서 사람이 그 뭐랄까 삶의 질, 네,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감을 더 느끼기 위해서는, 네, 이렇게 몰입하는 일을 찾아서 그 자기 일에도 이렇게 몰입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사람한테 행복감을 많이 준다고 해요. 그러니까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, 이게 이도 저도 아니고 갈팡질팡 하는 것보다는 어느 한쪽에 몰입을 해야 행복해지는 거죠. 한번 해보세요. 네, 놀 때 놀고 공부할 때는 시간을 딱 정해서 공부에 몰입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지, 자기 만족은, 네,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효율적이기도 하지만. 그래서 그 몰입이 되게 중요해서 그 시간 관리와 약간 같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.